자, 이번 연구 발표회를 주관하시는 예술공간 동키호테의 박혜강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비음악 연구 발표회 좀 낯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어요. 물론 기획하신 입장에서는 낯설지 않게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이 아니다라는 건가 싶으면서도 그러게요. 음악 연주가 또 있었거든요. 네, 음악이 아니다가 맞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비음악은 이제 보통 특정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획한 기획의 명칭이고요. 예. 2011년부터 저희가 기획해오고 있는 동시대 비음악 이게 그 비음악입니다. 그 비음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직역이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기획하는 이 프로그램은 연주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음악은 그러게요. 맞잖아요. 네네. 연주는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비음악은 기획의 하나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음악에 이제 고정된 틀이 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부정해보자. 그래서 비가 붙어진 거고요. 네. 관습적으로 혹은 어떤 규범적 범주 안에서 음악을 사고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이 아닌 것에 고정된 이름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음악의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상정해 보고 네.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의 기획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비음악과 같은 어떤 사례, 이 기획 의도에 부합한 어떤 사례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세기 초반부터 이러한 것들이 출발을 했어요. 네. 극단적인 사조로 알려진 미래파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 그러니까 자동차 소리라든지 아이의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음악 작곡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라는 걸 주창을 하면서 네. 실제 소음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치는 것도 소리들로? 비음악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네, 일상의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청각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것도 이런 류의 음악이라고 볼 수, 음악적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음악과 굉장히 다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보면은 즉흥 음악, 또 전자음악, 또 사운드 아트라고 하는 용어로 현재까지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네. 기존 음악이 한 가지 사례를 이제 들어보자면 기존 음악이 오선지에 화성학이나 대입법을 사용해서 악보화시킨 것을 굉장히 잘 연주한다. 잘 연주해야 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이런 비음악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험적인 음악들의 사례를 보면은 음악가가 자체적으로 악기나 장치를 고안을 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곡에 있어서도 오선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문자, 텍스트나 기호를 가지고 작곡의 형태를 취하고요. 이후에 연주자가 이러한 기호나 문자를 보고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이해가 될 법하지만 또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주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고 올까요? 오.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스피커를 저기 음악 뭘로 코일로 감쌌네요? 짜고 싸서 스피커는 소리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기존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뒤에 한 연주자는요. 기타. 그러나 네. 저거는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피드백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지금 현을 뜯으면서 전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즉흥 음악인 네네네. 것이군요. 저기 보면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로 해서 저런 그 물체나 사물들이 날리고 또 거기서 내는 소리들, 호일에서 나는 소리들도 이 전체 연주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저도 이런 류의 음악을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 퍼포먼스 같은데 네. 현대미술관 같은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보고도 맞습니다. 조금 어려웠고 이게 퍼포먼스인가 네. 아니면 잘못 굴러다니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네, 네, 들기도 네.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음악에 네. 처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네. 저도 사실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음악을 듣고 있고 아까 전통적인 틀의 음악을 말씀드렸지만 전 역시나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그러셨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부터 제가 예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부터 굉장히 잘 연주하는 가창력이 굉장히 잘 발휘된 노래 이런 것들에 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000대 중반쯤에 마침 국악 연주자와 재즈 연주자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메인스트림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전 사고의 틀이 좀 고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런 어떤 소음이나 전자장치를 고안을 해서 연주를 하는 뮤지션들을 음악인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들의 연주를 꾸준히 찾아다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걸 공감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교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건 뭐 대중적이진 않지만 흥미가 있다는 것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음악의 기존의 틀을 좀 깨보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발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3번째 비음악 행사는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연주회 방식이 아니라 연구 발표회인데요. 네. 이 연구 발표회 참여자는 총 4명이고 이들은 각기 비평가, 소리문화연구자,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넘게 모임을 가지면서 연구 이 주제에 천착을 했고 이걸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그 연주 형식만 가졌던 건 아니고 네. 첫 회의 문을 음악가와 영상작가를 몇 명을 초대를 해서 제가 토크 형식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작가가 왜 포함이 되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현대미술관에서 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영상과 음악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시도나 또 실험 영화적인 시도에서 영상작가와 음악가의 결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사례들도 저희 기획에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상영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 발표의 주제가 아까도 소개를 했는데 리듬과 믿음과 리듬인데요. 좀 리드미컬한데요, 약간? 네네. 네. 좀 이렇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 한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듬인데요. 리듬. 예, 리듬은 저희가 음악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일상에서 어떤 규칙적인 활동이나 반복적인 패턴을 청각적으로 감지할 때 이 리듬이란 말을 추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듬에 대해서 3명의 이론가와 음악가가 어떤 것을 탐색을 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네. 16일 금요일에는 3명의 이론가가 발표를 하고 17일 토요일에는 음악가가 청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진행하고요. 아직 그 좌석이 몇 자리 남아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네.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비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시면서 느낀 점, 또 관객들의 호응은 어땠는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네.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나오던가요? 관객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앞서 몇 분간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예상하셨겠지만 관객들이 쉽다, 흔히 뭐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은 한 차례도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네. 대체로 네. 어렵게 느끼시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물론 그렇지 않은 관객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참여 예술가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기획될 수 없는 것들이 순천에서는 가능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일례로 그동안에 많은 해외 뮤지션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일본 뮤지션이 왔을 때 순천 향교에서 공연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뮤지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일본에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왜요? 이런 그 순천 향교도 어떤 신을 모시는 거죠. 공자에 네. 이거를 모시는 건데 일본은 굉장히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경우에 경찰이 당장 달려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것을 순천에서 경험하게 된 거고요. 네. 또 순천 향교 측에서도 굉장히 큰 협조를 해주셔서 예, 또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침 네. 다른 프로였는데 여수 MBC에서 촬영을 왔었어요. 네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많은 관객분들이 네.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술은 굉장히 이러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저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그럼에도 느끼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네네, 보시나요? 중요한 네. 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술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딱히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것도 예술을 감상하는 것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렵다라는 것을 어떤 단순히 그냥 어려우니까 좀 이해시켜 달라. 또 예술가는 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예술의 입장에서나 또 비예술가인 관객의 입장에서나 상호 좀 자유로운 질문과 또 대화들이 시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기획자의 매개적인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음악은 이거다 이런 틀을 좀 깨보자라는 게 이제 비음악이니까 네. 이걸 왜 흥미있게 해석하지 못해내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술공간 동키호테 이야기도 좀 해보면 공간이 이제 열리고 있는 장소죠. 대표 겸 디렉터로도 일하고 계신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공간은 2009년에 저와 이명훈 지역연구자가 공동으로 설립을 했고요. 이제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이제 제가 기획 프로그램을 주로 맡고 있어서 디렉터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저희 공간은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주요 업무긴 하지만 또 순천의 역사나 또 도시 변화, 또 문화예술의 어떤 변화 과정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들에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 연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희가 출판이나 전시 그리고 이제 또 강연의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순천의 시청각 아카이브를 온라인으로 구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긴 시간 동안 이 돈키호테도 그렇지만 문화의 거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의 거리가 갖는 특징, 또 순천의 특징이 이런 예술에 영감을 또 주고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가 이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많이 또 입주해 계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요. 또 그런 어떤 문화 생태적인 부분들이 이제 막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문화의 거리 이제 10년을 맞이한 해였는데 순천 다큐멘터 문화의 거리 10년이라는 기획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예. 어바웃 우리 동네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소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문화의 거리를 또 주 터전으로 삼고 계시니까. 맞아요. 네네. 순천 도큐멘타 문화의 거리 10년을 이제 했는데 그때 사실 예술관 돈키호테가 이것들을 다 했다기보다는 순천 기록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집합체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예술관 돈키호테는 거기에서 아카이브 제공과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을 맡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사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과연 기록이라는 행위와 기록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방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아실 겁니다. 향토사에 굉장히 많이 천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나 순천의 사례를 보면 어떤 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뭘까를 향토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또 동시에 큰 문제는 동시대라고 하는 시간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지방 도시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주제별로 시설 테마화돼서 쪼개져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기록물들이 통합적으로 집적되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시민들한테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기록이라는 작업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무래도 예술계가 또 많이 움츠러들었던 게 지난해고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오고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표님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순천 지역도 좀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네. 저희도 작년에 프로그램 몇 개를 잠정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됐고요. 네. 거기에 드는 어떤 지치기도 하고 또 품이 배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인 공연 공간은 아니지만 공연 예술계의 타격을 크게 공감하게 됐어요. 맞아요. 공연 예술계는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느끼는 점은 공연 예술계가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지자체나 지역의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공 방역 인프라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방역 인프라요? 네네. 예, 뭐 일테면 발열 체크를 공공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화 방문 서비스를 좀 이렇게 시스템화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된 계획도 근데 안 세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계획이 예.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주실까요? 올해 계획이요? 네. 네네네. 올해 이제 저희는 비음악을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4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참여하는 이론가 음악가가 참여하는 연구 발표회가 7월에도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의 지역문화예술사에 한 100여 년이 넘는 자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를 인터뷰하는 일이 저희가 올해 가장 집중하고 또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바쁜 일정이실 텐데 지역에서는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또 활동도 응원을 드리겠고요. 또 시간 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